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토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총선을 패배하고 나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까지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이번 패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당을 운영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바로 대선 주자인 한동훈이 대선 주자에서 탈락되었다는 사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한동훈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화가 나시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총선을 패배했으니까 아무래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다가오는 대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동정론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글쎄요, 과연 대통령 후보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 라고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당연히 누군가는 대통령이 정말 되고 싶겠죠. 지금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대통령,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대통령, 그 좋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 후보로서 현재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로 될 수도 있는 사람, 우리들이 후보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계시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은요, 굉장히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수 진영에 많은 유튜버들이 있죠.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은요, 홍카콜라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구독자 수가 무려 70만에 육박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숫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어떤 정치인들, 대권주자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는 여전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쓰시는 페이스북 글들도 바로바로 기사화가 되어서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정도로 홍준표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피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스피커에서 과연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보자면은,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서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서 대표놀이 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이제 대권놀이를 하게 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우거나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 밖에서 셀럽을 찾아서 자신들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이 당은 명주를 이어간 거다. 우리가 야심차게 키운 이준석이도 성상납이란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내었고, 용산만 목이 메어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되었다. 이제 70대가 넘는 노년층 지지에만 걸구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을까? 청년 정치를 외치면서 들어온 그 애들은 과연 그 역할을 해왔을까?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30여 년 보낸 이 정당이 날지 못하는 새로 또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 안타깝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는요, 아무래도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죠.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기나긴 세월 동안 정치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네,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일단은 현재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이 당, 본인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래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현재 선거에서 지고, 그것도 아주 처참한 결과로 패배하게 되었고, 현재는 비대위원장을 내려놓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걸음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였던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이런 말도 이어서 합니다. 선거도 끝났으니까 송영길 대표도 풀어주고, 자, 이때 송영길은요,
지금 소나무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현재 당대표 신분으로 있긴 하지만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 출마를 하고 창당을 한 엄청난 인물이죠. 자, 이 돈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를 함으로써 현재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야 관계가 조금 원만하게 바뀌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야당과 어떠한 협치를 하여서 상황을 좀 극복해보자, 민심이 좋지 않으니까 이 민심을 좀 잘 추스려서 발전시켜보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당이 지금 망했으니까 한동훈을 다시는 이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야당과 잘 협치해서 송영길도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좀 원만하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의견을 지금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말고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할, 물론 본인 스스로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또 사람들의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다가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이 통감합니다. 초토화된 광야에서 한 그루 한 그루 묘목을 심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라고 좀 다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성숙한 하나됨을 위하여 라는 글로 총선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 분열되었다. 그러나 우파의 대한민국, 좌파의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영남의 대한민국, 호남의 대한민국, 서울의 대한민국, 경기의 대한민국은 따로 없습니다. 40대의 대한민국, 60대의 대한민국도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발 딛고 살아갈 나라는 똑같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치권 모두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성숙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단합과 따스함을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게 되었습니다. 뭔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메시지가 많이 다르고 뭔가 모양새도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사이다 같은 발언,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간 좀 다소 애매하지만 뭔가 전체를 포용하고 뭔가 따뜻하게 가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둘의 모습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리더의 자질, 어떤 게 더 대통령의 모습, 어떤 게 차기 정치 지도자의 모습인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아시다시피 이 보수의 스피커, 이 뭔가 말하는 메시지의 강도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훨씬 높죠. 자,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만치 않게 스피커 역할을 하긴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연 진짜 우파가 맞는가? 저 사람은 어떤 정책을 내는 사람이지? 그리고 저 사람은 좌파인지 우파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알 수가 없다. 누구는 좌파라고 하던데, 누구는 진보라고 하던데,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오세훈이란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